통계적 추정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개념만 배워본 거고, 오늘 이제 실제 그 약간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은 추출하는 거랑,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은 추출하는 거랑 추측하는 게 있어요. 추측하는 거. 자, 그러니까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약간 먼저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봐봐. 어떤 집단이 있어. 근데 이 어떤 집단에서 내가 이제 이 집단의 변수를 x라고 하자. 이 집단의 변수. 그래서 이 집단에서 뭐 평균을 구했어. 이 집단의 평균과 뭐 평균을 구하고 뭐 분산을 이렇게 뭐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구한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이산확률 분포일 수도 있고 연소확률 분포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이 집단에 이제 뭐 어떠한 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추출을 하기 시작할게요. 추출. 근데 뭐 이렇게 내가 4개씩 추출하겠다. 그럼 이렇게 4개씩 추출하면 이때부터 이 추출한 집단을 바로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표본 1. 또 4개 또 추출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4개 추출하는 거지. 이게 또 표본이 되는 거죠. 표본.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얘네는 이렇게 4개씩 추출을 했잖아요. 그럼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들이라고 해요. 표본의 크기가 한 4인 표본. 그래서 내가 이 표본들을 막 무수히 많이 이렇게 추출을 할 거예요. 막 이게 표본을 엄청 많이 추출을 할 거다. 오늘 이제 핵심 먼저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집단이 이제 이 표본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되는 거야. 엄마.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이라는 거는 추출을 해야만, 그러니까 표본을 만들어야만 발생하는 거지. 그 전에는 이제 없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뭐 이산확률 분포나 뭐 이항 분포나 연소확률 분포나 정규 분포 이런 게 이제 모집단인 거죠. 모집단. 근데 모집단에서 이게 이제 뭔가 이 표본들을 이렇게 쭉 만드는 거지.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사실인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표본을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뽑았어요. 그럼 이 4개를 뭔가 뽑았어. 그러니까 뭐 애들의 수학 점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애들의 수학 점수가 이렇게 뭐 1번 학생의 수학 점수, 2번 학생의 수학 점수. 그러면 또 이 4명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표본 평균. 그러니까 이 표본 1의 표본 평균. 그래서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해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뭐 만든 애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x와 x바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x는 그냥 변수인 거야. 변수라는 거는 뭐 학생들의 뭐 수학 성적 뭐 이런 거. 근데 x바라는 거는 내가 어떤 표본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 표본의 집단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표본의 크기가 정해진 집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 표본 이 4명만 가지고 또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학 점수를 더하고서 4로 나눈 거겠죠.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은 x바로 나타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 그러니까 이 표본 1의 표본 평균을 뭐 x바 1이라고 하고 이 표본 2의 표본 평균은 x바 2라고 하자.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뭐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게 약간 추출인데 표본을 뽑아내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표본을 여러 개를 뽑는 거야. 이거 개념을 잘 이래야 돼. 그러니까 표본을 하나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본을 여러 개 뽑는 거예요. 여러 개.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도 여러 개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사실이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서 또 평균을 구하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또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표본을 구하면 신기하게도 이게 모평균과 일치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멋있게 표현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이 모집단의 평균이 항상 일치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오늘 배운 거예요. 핵심. 그럼 분산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핵심을 설명해 줄게. 근데 이게 개념을 알아야 돼. 이게 증명 과정은 뭐 중요하지 않고 표본의 평균들의 다시 또 평균을 구하면 그게 모평균과 일치한다라는 사실. 그럼 표본 평균들 가지고서 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이게 이제 공식이 있는 거죠. 공식이.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오늘 포인트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집단만 가지고도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분산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오늘 배워볼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다 쓸데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라는 말이 붙기 시작하는 거는 뭔가 표본을 뽑아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모 집단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 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야. 그냥 뭐 EX 또는 뭐 M. 모분사는 이렇게 VX 뭐 이렇게. 모 표준 편차는 뭐 시그마 X.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게 일종의 모집단인 거지. 근데 왜 모집단이라고 안 하냐? 추출이라는 걸 해야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들의 뭐 평균 구하는 거나 표본들의 분산 구하는 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에 그렇게 현혹되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뭐에 관심 있느냐?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이게 잘 봐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 아까도 말했듯이 표본 평균인 게 아니라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 뽑았어. 그러면 이 표본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표본 평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랑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표본 평균들.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렇게 막 추출을 해. 그럼 표본이 여러 개 생겨요. 그러면 이 집단의 표본 평균, 이 집단의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여러 개 발생하는 거죠. 그 표본 평균이 여러 개 발생하는데 얘네들을 다시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눠준 거지.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개념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거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면 통계 잘못 배우는 학생이요.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 증명 과정은 역시 이 통계적은 웃긴 게 고등학교 과정 가지고서 이렇게 과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예시를 들어줘. 그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막 복잡해. 시그마도 엄청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게 한번 해보는 건 좀 좋아요. 왜냐면 이게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렇게 추출을 실제 해봐가지고 해보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 다 하면 너무 손이 많이 가서 그냥 한번 샘플 우리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결론만 보자 이거죠. 결론만. 이거를 다 하면 이것도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런 모집단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핵심만 딱 보여줄게. 이 모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는 변수가 0, 2, 4, 6인데 0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4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6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400개라고 치면은 0이 뭐 100개 있는 거고 2가 뭐 100개 있는 거고 4가 100개 있는 거고 6이 100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여기서 뭔가 추출하기 시작하면 얘가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집단이라고 하자. 이제 추출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을 얘네가 구해줬어요. 이렇게 뭐 우리 구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주면 평균 되죠. 그래서 3일에 모분산을 구해줬어. 모분산은 재평평제 쓴 거죠. 변수를 제곱하고 확률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해줬어. 그랬더니 5래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추출을 할 거야. 그러니까 추출을 한다라는 말은 표본을 만들겠다는 소리죠. 표본을. 그래서 몇 개냐? 여기서 이제 복원 추출로 2장을 뽑을 거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인 거죠. 표본의 크기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주머니 안에 0이라는 카드, 2라는 카드, 4라는 카드, 6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2장을 뽑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2장을 뽑으면 00 나올 수도 있고 02 나올 수도 있고 04 나올 수도 있고 06 나올 수도 있고 20 나올 수도 있고 22 나올 수도 있고 24 나올 수도 있고 26 나올 수도 있고 44 나올 수도 있고 66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을 여기서 뽑겠다 이거지. 2장. 그러면은 00을 뽑았어. 그럼 00을 뽑았을 때 00의 평균은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니까 0이지. 내가 처음에 0 뽑고 2 뽑았어. 그러면 0과 2를 뽑고 2로 나누면 평균이 1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본 평균들인 거야. 지금 표본 평균들은 그럼 뭐가 발생할 수 있느냐? 0, 1, 2, 3, 4, 5, 6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은 0, 1, 2, 3, 4, 5, 6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 표본 평균이 발생하는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이 표본 평균이 0인 경우는 둘 다 0 뽑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0 뽑고 두 번째도 0 뽑고 처음에 0 뽑을 확률 4분의 1, 두 번째 0 뽑을 확률 4분의 1. 그러니까 고배 법칙에 의해서 16분의 1. 오케이? 이해만 하면 돼. 그 다음 표본 평균이 1이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이 1이 되는 경우는 이 x1, x2 여기가 이제 2와 0인 경우랑 그 다음에 뭡니까? 0과 2인 경우네. 근데 뭐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네. 2 뽑을 확률이 4분의 1. 여기 4분의 1, 0 뽑을 확률 4분의 1. 여기도 0 뽑고 어차피 4분의 1로 다 똑같죠. 16분의 16분의 1이니까 이거 더하면 16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구한 거야. 그냥 막 다 구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본 평균들의 확률을 나타낸 거죠. 이건 표본 평균. 표본이 아닌 거야. 표본 평균들을 뭔가 나타낸 거야. 이건 표본 평균들. 근데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한번 내본 거예요. 뭐 간단하죠.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본 거지.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3. 모평균과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고등과정에서 이걸 뭐 시그마 써서 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결론만 뭐라 이거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을 제곱해서 이 확률량 다 곱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준 거죠. 재평평제 쓴 거지.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5분의 2.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이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게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잠깐 설명하냐면 이유가 가끔 고난도 문제에서 실제 이렇게 표본의 크기가 2인 걸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이 표본 평균 만드는 문제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고난도 문제 좋아하는 학교에서는 이거를 실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약간 흐름만 좀 보여줬어. 보통은 잘 안 내요. 수능에서도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 여러분 결론만 알면 된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표본을 뽑아.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막 뽑았어. 그럼 표본이 여러 개가 발생해. 막 이렇게 표본이 여러 개가 발생해요. 표본이 한 개 발생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본들의 평균 구한 게 표본 평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표본들의 평균, 이 안에서 평균 구하고, 이 안에서 평균 구하고, 이 안에서 평균 구하고. 근데 이 표본 평균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게 표본 평균들을 모아놓고 얘네들의 다시 평균을 구한 거를 좀 멋있게 표현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놀랍게도 모평균과 일치하더라는 거죠. 이 모집단과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엄마 아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이 표본들도 엄마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표본 평균의 평균들은 모평균과 일치하더라는 거죠.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더라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우리 이걸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좀 서론이 길었어요. 이게 증명이 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활용하는 것만 배우면 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도대체 지금 배운 거 활용하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직접 구할 필요도 없이 이 모평균과 모분산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모집단인 거야. 이게 모집단인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러니까 표본은 굉장히 여러 개 뽑는 거예요. 그럼 표본도 여러 개 생기고 표본 평균도 여러 개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표본의 크기가 4다. 근데 얘네가 구하라고 하는 게 잘 읽어야 돼. 이게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에 뭘 구하라? 평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해? 표본 평균은 왜냐면은 표본이 무수히 많아요. 이 4개를 뽑으면 이미 추출하면. 그러니까 그 집단의 표본 평균을 하나하나 다 구하는 건 뭐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죠. 이거 4개를 뽑으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걸 내질 않아요. 일단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또 뭘 구하래?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본 평균들을 구해서 다시 평균을 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모평균이나 일치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지. 전 모르는데요. 그냥 안다라고 해 이제. 그래서 그냥 이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해봐. 이거 뭐야? 와우. 이런 기능이 있었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2 곱하기 2분의 2니까 1,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그럼 이거는 1이니까 2네 2.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모평균을 구한 거야. 모평균이 2지.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도 그냥 2인 거예요. 왜요? 왜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런 거야. 증명이 되어 있어. 미안한데 증명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 원리만 알면 돼요. 활용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 그럼 표본 평균을 우리가 다 구한 다음에 분산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분산을 구하자 이거죠. 그럼 모분산은 일단 변수를 제곱해야죠. 변수를 제곱하면 1, 4, 9. 확률은 동일하니까 이제 4분의 1. 재평평제 쓰자. 그래서 이제 2x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 써서 이제 분산을 구하자 이거죠. 재평평제. 이건 모 분산을 구하는 거지. 모 분산.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곱하면 2, 여기 하면 4분의 9 빼기 평균의 제곱 4.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서 뭐 2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2고 4분의 10 빼기 4분의 8이니까 4분의 2분의 1이네. 그래서 모분산을 구했더니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8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하는지 잠깐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실제는 이 표본 평균들을 다 잡아내야 돼요. 표본의 크기의 4인 표본들을 다 추출을 해가지고 이 표본 평균들을 다 잡아내야 돼. 이렇게 뭐 1, 뭐 또 뭐 2, 뭐 실제 1.2, 뭐 이렇게 막 표본 평균들을 잡아내고 이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확률을 다 구해야 돼. 뭐 이렇게 다 구해야 돼. 그리고서 이걸 이 표를 만들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 그냥 결론만 알면 돼요. 자세히 알 필요 없어. 뭐 수리 논술 정도 할 학생들은 좀 한번 증명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자 보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을 X라고 하자. 음료수의 용량을 X. 근데 그거의 평균이 150이고, 그러니까 통계는 이런 기호화, 이렇게 문장을 읽고서 이렇게 기호화 잘하는 학생들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 X 오래요. 그럼 분산은 25겠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음료수를 다 조사한 거야. 어떻게 조사한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불가능하죠. 음료수의 용량을 누가 이걸 어떻게 다 조사해. 실제는 불가능한 일이지. 추출은 솔직히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0개를 이미 추출했대.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이 되는데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럼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를 뽑는 거예요. 표본은 여러 집단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래. 표본 평균의 뭘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근데 이제 얘기해 보세요. 이 X라는 애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뭔가 이런 통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그게 이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엄마 아빠 닮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 표본 평균들도 뭔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미안하다. 여기는 그러니까 통계는 좀 그래요. 스타일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150이네.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이 25죠. 표본을 100개 추출했지. 4분의 1이야. 여기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 이제 이게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얘만 보면 돼요. 이제 얘만. 그러니까 보세요. 이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이렇게 정규 분포. 근데 평균이 150이야. 근데 얘네가 149 이상 151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뭐 여기 1차이니까 뭐 이렇게 둘이 높이가 같겠네. 여기 확률을 구하래. 그럼 표준하면 끝인 거죠. 표준하면 이건 0으로 가고. 그럼 149는 표준할 때 얘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모집단 거니까 변수가 x인 거잖아요. 이게 표본 평균이니까 이걸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149에서 150 빼고 이제 얘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다. 그리고 표준 편차 2분이니까 2분의 1로 나눠줘.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네. 여기는 뭐 2겠죠? 이렇게. 그럼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 그럼 여기
여기가 0.477이 여기도 0.477이 그래서 답은 0.477이 곱하기 2다. 이렇게 푸는 거. 뭐 요런 내용들. 또 있나? 한 문제만 더 해보자. 이게 뭐 증명 같은 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결론만 외워서 어떻게 써먹는지만 알면 돼요. 이게 뭐 한국 수학 문제의 특징이지. 그래서 이제 탑승객의 짐의 무게를 x라고 하자. 근데 이 x가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분산으로 할게요. 표준 편차가 4면 분산은 16이 뭘 따른다? 정규분. 이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탑승객의 짐의 무게를 이제 뭐 비행기 회사에서 계속 누적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냈어요. 근데 이 비행기에서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하겠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이 되는 거죠. n.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17 이상,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게 표본 평균이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0.8664가 되도록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본 평균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이 표본 평균의 통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잘 보세요. 이 표본 평균도 모집단이 정규포를 따라가면 얘도 정규포를 따라가요.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표본이 아니지, 모집단의 평균이 18이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18이다 이거지. 지금 모집단의 분산이 16이잖아.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거를 n으로 나눈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루트 n분의 4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표본 평균은 얘를 따라간다 이거죠. 표본 평균은 얘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G가 들어갔으니까 뭐 표준화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래서 봐봐, 이제 이 표본 평균이 18인데 17 이상 19 이하, 17 이상 19 이하, 이게 하나 차이니까 여기도 하나 차이니까 뭔가 이렇게 대칭이겠죠. 요 확률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0.8664. 여기가 0.8664래. 그럼 여기 반만 구해보자. 반만 구하면 얘는 이거 2로 나눈 거니까 0.4332죠. 0.4332. 0.4332.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자. 왜냐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면 0으로 가고 표준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죠. 그럼 19는 이게 중요한데 19에서 이 변수에서 평균 빼고 아니죠. 요거 보고 하면 안 돼. 요거 보고 해야 돼. 18 빼고 이걸로 나눠야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4. 그럼 여기는 이제 1이고 번부수 처리하면 4분의 루트 n이네. 그러니까 이 19를 표준하면 4분의 루트 n이 됐네요. 이렇게. 이거 표준정규 분포로 바뀐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0.433이니까 여기도 0.433이야. 반만 보고 있어요. 433이. 그럼 0.433이가 나오려면 표준정규 분포에서 1.4죠. 그러니까 여기 1.4여야 돼. 1.4. 이거 1.5. 그럼 루트 n은 4를 곱하면 6. 그러니까 얘는 36이 되는 거지. 이렇게. 좀 뭐 내용이 좀 어렵죠? 뭐 요런 내용들 배웠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있고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요. 이게 모집단이 있고, 그러니까 모집단은 변수로 x를 쓰죠. 이 모집단에 내가 평균과 뭐 이렇게 분산을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거야. 그럼 막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나와요. 막 무수히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 표본들이 여러 개 발생해.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게 4개, 학생들의 성적을 4개씩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이미 추출해서. 그럼 이 4개의 평균을 냈더니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50이었다. 이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은 70이었다. 이 세 번째 평균은 60이었다. 이런 게 나오겠죠? 여기는 50이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평균을 구하면,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안 할 거다 이거지. 평균을 구하면 놀랍게도 이 모평균과 일치해요. 그래서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거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지. 모평균과 일치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구하면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표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구하면 이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거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더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누가 나보고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라고 하면 이걸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모 평균 구해도 된다라는 거고, 표본 평균에 누가 나보고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하겠다는 소리야. 간접적으로 구하겠다. 얘네들을 이렇게 모 집단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약간 추출하는 내용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추정. 이제 추정이 실제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이거 배우고서 이제 통계를 끝낼게요.